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 혁신포럼 대표 갈상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 진주 혁신포럼과 우리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과 함께 통일 토크쇼를 하면서 관련 대담을 유튜브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교통 파업 문제와 관련해 농성자들이 철탑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주 시민단체들이 다 모여서 진주시와 삼성교통이 대화를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교통 파업과 관련한 그런 후속 조치들, 또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문제, 최저임금 보장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대화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민단체들이 했습니다. 조규일 시장께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이라는 그런 시정 방침을 잘 이행하셔서 삼성교통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잘 풀어가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촉성루의 북소리 4월 29일 주제는 우리 지금 현재 뜨거운 논란이죠. 정치권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패스트트랙 정국, 거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아시다시피 선거제 법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법이라고 하죠. 그것과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묶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패스트트랙을 하게 됐냐 하면요. 국회에서 아시다시피 법안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국회다, 맨날 싸움만 한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 국회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뒀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통상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그리고 합의를 거쳐서 법사위를 거치고 난 다음에 법사위의 문구와 자구 심사를 하고 난 뒤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은 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법사위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법안이 유야무야 되는 경우에 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도 본회의에 올린다고 해서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숙려기간, 냉각기간을 무려 330일이나 갖게 됩니다.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하고 난 뒤에도 330일 동안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 중에도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에서도 법안 심사, 법안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그런 조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법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논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제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패스트트랙 논란 첫 번째 포인트는 원칙도 명분도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지난 2018년 12월 15일에 여야 5당, 자유한국당까지 포함된 여야 5당이 합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여야 5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서명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뒤에 올 초죠. 자유한국당이 자체 안을 들고 왔는데 그 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아예 비례대표제 전부 없애고 지역구만 270석을 뽑자, 이런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의 270석 지역구 전원 선출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역구에서 뽑는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마음에 들어서 뽑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등을 뽑고 나면 2등, 3등, 4등은 전혀 국회로 보낼 수 없는 그런 폐단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역구에서는 떨어졌지만 전국적으로 모으면 예컨대 정당 득표율이 10%도 되고 15% 되는 이런 정당에도 그 득표율에 걸맞게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비례대표제고, 그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270석 지역구 선거제라는 것은 소수정당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성자 독식의 거대 양당만을 위한 그런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난해 12월 15일 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한 그 안과 자유한국당이 별도로 들고 온 이 지역구만을 뽑도록 하는 안은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그야말로 원칙도 논리도 없는 오락가락 선거제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타협을 거친 끝에 현재와 같은 225석의 지역구와 75석의 비례대표,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28석 정도 비례대표를 늘린 그런 선거제 법안에 타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공수처법은 아시다시피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부패 행위를, 비리를 수사하도록 한 법입니다. 이것이 결코 전 국민을 사찰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그런 법은 아닌 거죠. 오히려 고위공직자만을 전 국민으로 따지면 0.001% 정도나 되나요? 그런 분들의 비리에 대해서 특별히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권력구조를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견제와 균형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기관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것도 없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왔고,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법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부정과 비리와 범죄를, 부패를 없애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이고요.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한데 묶어서 바로 특별위원회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패스트 트랙입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은요,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은 사실 자유한국당이 먼저 주도해서 만든 거, 2012년 5월에 만들어졌는데 그해 4.11 총선이 있었습니다. 4.11 총선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그때 당시에는 다수당이었는데 152석이었던가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소수당으로 될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수당으로 전락할 경우에는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겁니다.
과거의 법은 151석만 넘어가면 다수당의 횡포,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런 동물국회 관행이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수의 문턱을 높여서 5분의 3까지 해가지고 180석까지 이 의결 정족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쉽게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도록 한 것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도 마음대로 못하고 소수당도 사실상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다수당과 소수당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수당은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타협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통해서 180석 이상의 여야 사당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논란과 관련해서 살펴볼 세 번째 포인트는 현재 이 동물국회를 연출한 이 폭력 행위들, 이것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회의원들이 대거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29명에서 40명 안팎으로 그렇게 고발된 상태인데, 국회 선진화법은 이런 어떤 폭력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폭력 행위를 통해서 회의를 방해할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요. 또 상해를 입히거나 집단으로 위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위협을 가했을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이거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경우에는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집행유예 이상의 그런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번 폭력 행위에 대해서 적당히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검찰 고발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에 따라서 처벌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논란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정치권에 또 한 번 실망감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번 논란을 통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제대로 법적인 규정에 걸맞게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촉성루의 북설이 패스트트랙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주에서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거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대 사태입니다. 국제대는 최근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자들을 모시고 국제대가 살아날 길은 없는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